네,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요번에 작업할 컨텐츠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여기 요 부분이 상단 헤더 부분인데요. 일단 보시면 헤더가 이렇게 위에 지금 메인 영역에 떠 있어요. 자, 개발자 도구를 보면은 여기가 헤더이고요. 그 다음에 메인 영역이 지금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헤더가 메인 영역 위에 떠 있는 상태예요. 투명한 상태로 지금 메인을 좀 어느 정도 가리게끔 해놨습니다. 일부러. 자, 이렇게 이제 스크롤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단 푸터 부분은 이렇게 아이콘 버튼들만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여기 상단 헤더 부분, 요 부분이랑 하단 푸터, 요거 잡는 것까지만 일단 진행을 코드를 전달해 드렸고요. 헤더 쪽은 이제 이렇게 모바일에서는 아이콘 형태가 이렇게 다르게 배치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오른쪽 버튼에 서치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전부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데스크탑에서는 일단 글자들이 전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되면서 좀 커지고요. 마지막 거는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글자가 없어져요. 여기 아래쪽 버튼들은 전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스텝 1을 일단 그대로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 안에 헤더하고 푸터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자,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도 지난주에 썼던 스텝 1으로 코드를 전부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코드들만 들어가서 배경 색상만 잡아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헤더가 메인 영역을 살짝 덮고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속성으로 위에 띄워놓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자료에 안 들어갔어요. 간단한 코드라서. 페이지스 밑에 메인 안에 index.js한테 요 패딩 탑 100 정도만 임시로 주세요. 안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헤더를 포지션으로 띄우면은 컨텐츠가 그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미리 패딩 탑 100을 그냥 임시로 준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없앨 겁니다. 요거 한 줄이니까 요것만 지금 그 타이핑으로 직접 넣어주세요. 예전에 CSS 작업할 때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보통 웹사이트 작업할 때 색상 값들을 막 이것저것 막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서 사용할 색상들만 그 몇 가지 정해놓고 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컴포넌트 폴더 밑에 칼라스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수로 다 정의를 해놨어요. 그냥 다 익스포트를 시킨 거죠.
물론 글로벌 스타일스.js에서 여기서 뭐 루트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변수를 잡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기왕 리액트로 가는 거니까 변수 값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잡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색상 값을 잡아놓고 이제 헤더 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뭐 특별히 복잡한 건 없고요. 목록 정의 태그로요. 일단 아이콘을 포함한 링크들만 쪼르륵 5개를 놨습니다. 여기 안에서요. 이렇게 목록 정의 태그로 클래스 하나 부여하고요. li 태그에 링크 걸고 아이콘 종류는 뭐 제가 미리 검색을 해서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갈 텐데요. 자, 리셋 CSS 때문에 목록 정의 태그는 전부 다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정작 저는 메타에 폰트 어썸 적용을 안 했네요. 자, 메타에 폰트 어썸을 갖다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록 정의 태그로 배치했을 때 목록 정의 자체는 초기화되지만 아이콘과 글자들을 일단 쭉 나왔어요. 이제 요거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을 할게요. 자, 배경 색상은 일단 주석으로 맞고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고 좌표를 0/0으로 전부 잡은 다음에 다른 거 위에 좀 떠있으라고 Z 인덱스를 크게 줬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초록색 영역이 그 밑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패딩 탑을 미리 줬으니까 메인 글자가 겹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지션 속성을 주면은 애들이 넓이가 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얘네한테 이제 위드스를 100%로 가득 채워라 라고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L 태그 메뉴 영역으로 들어가죠. 최대 넓이를 1800픽셀로 제한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1800픽셀짜리가 가운데로 배치가 된 거고요. 만약에 맥스 위드스를 1800으로 줬으니까 브라우저 폭이 1800보다 작으면은 브라우저에 맞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어서 가로 배치할게요.
자, 메뉴들이 가로 배치가 됐고요. 자, 이 안에 이제 각각의 li 태그들, 텍스트 얼라인 센터 부여해서 가운데로 놓고요. 지금은 전부 이렇게 왼쪽으로 모여 있는데 아까 모바일에서는 균일하게 배치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모바일에서는 넓이를 20%로 다 줬어요. 이렇게 균등 분할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왼쪽에다 붙어 있지만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넓이가 전부 25%로 배치가 됩니다. 근데 아직 글자 사이즈가 잘 안 잡혀갖고 그렇게 티는 안 나네요. 자, li까지 했고요. 자, 이 안에 요 스판 태그가 있어요. 요 스판 태그의 글자들을 처리할 건데, 아까 데스크탑 모드에서는 마지막 항목은 글자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li 태그에 대한 last child, 일단 얘한테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줍니다. 레프트가 오토니까 마지막 거 혼자 오른쪽으로 가서 붙을 거예요. 잠시만요. 아, MQ 임포트를 안 했네요. 미디어 쿼리. 자, 색상을 가져오기 위한 칼라스 하고요. 아까 우리 가져왔었던 칼라스랑 미디어 쿼리 임포트 했어요. 자, 이렇게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줘서 얘 혼자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 가 있던 얘가 데스크탑 모드에선 글씨가 안 나왔었죠. 그래서 라스트 차일드, li의 라스트 차일드 안에 있는 스판 태그, 걔만 디스플레이 논을 겁니다. 스판 태그가 요 텍스트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li에 대한 스판 태그만 디스플레이 논을 걸었으니까 마지막 항목만 글자가 숨어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에선 다시 글씨가 나와야 됐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태블릿 사이즈 이하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데스크탑에서는 오른쪽에 바짝 붙어 있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모바일로 가면은 25%씩 넓이를 똑같이 부여받고 글씨가 나오죠, 다시. 자, 전반적으로 li 태그 안에 있는 a 태그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잡아갈게요. 자, li 안에 있는 a. 사이즈 잡아줘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 겁니다. 하지만 요 a는 li 안에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도 변화는 없을 거예요. 다만 사이즈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 달라지겠죠. 자, A 태그에 대해서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패딩 부여했고요. 굵어졌죠?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바꿀 건데요. 그 색깔을 아까 우리가 칼라스에 정의했었던 요 값을 끌어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칼라스 안에 가져오는데 별표 에즈 칼라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칼라스.js가 익스포트 하는 게 많죠. 이거를 원래대로 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하나 가져오기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모두 칼라스 하위 변수로 집어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라스.블랙, 칼라스.다크그레이 그렇게 접근을 해요.
A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colors.black.op 라는 값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이 들어가죠. 까만색인데 약간 투명한 까만색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변수값, 색상값이나 사이즈 같은 거 끌어오실 때는 임포트하고 이렇게만 끌어오시면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쓰시는 게 CSS 자체 변수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코드가 짧고요. 자, A 태그 안에 공통적으로 스팬이 있었습니다. 아이콘이랑 글씨가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팬 태그한테 A 태그 안에 있는 스팬한테 마진 레프트를 10으로 부여해서 글자랑 아이콘 사이를 살짝 띄워놨고요. 폰트 사이즈는 17픽셀로 부여했습니다. 살짝 줄인 거예요. 자, 모바일에 가서도 사이즈가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스팬에 대해서 모바일에 갔을 때는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어서 일단 문단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패딩 탑을 부여해서 아이콘이랑 위에 간격을 조금 띄워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밀려 있잖아요. 왼쪽으로 밀려 있는 이유가 얘네들한테 전부 마진 레프트 10을 줬거든요. 아까 아이콘하고 간격 벌리겠다고요. 근데 이게 모바일까지 유지가 돼서 그런 거예요. 모바일에서는 패딩, 이 마진 레프트를 0으로 없애야죠. 마진 레프트를 0으로 없앱니다. 그러면 밀렸던 간격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랑 폰트 웨이트 조절해서 좀 줄일게요. 이렇게요. 네, 제가 지금 브라우저 크기를 거의 200%로 키워놔서 조금 안 맞아 보였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더가 마무리가 됐고요. 푸터입니다. 자, 푸터 부분은 일단 얘는 일반적인 A 태그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목록 정의 태그 안에 그 li 넣고 a 넣고 그 안에 아이콘 넣었어요. 마지막 부분은 그냥 어드레스 태그 하나 넣습니다. 자, 푸터 안에 A 하나 놓고요. 클래스 투 더 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윗방향 화살표가 하나 있거든요. 이 화살표도 아이콘 폰트로 넣고요. 그 밑에는 이제 목록 정의 태그 부여해서 li 안에 A 넣고 그냥 아이콘들만 하나씩 넣습니다. 카피라이트 부분 어드레스 태그로 넣고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푸터 부분이 배경 색깔이 아까 까만색이었어요. 여기를 주석으로 맞고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까만색으로 주면 글자도 까만데 배경까지 까마면 일단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아, 여기도 칼라 가져와야죠. 참. 임포트.
글자도 까만데 배경까지 까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경 색깔 블랙은 일단 잠깐 주석으로 막아 놓을게요. 싹 다 가운데로 몰아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이랑 하단 패딩을 좀 크게 주고요. 좌우 패딩은 10 정도 미리 부여해 놓을게요. 패딩 값 때문에 간격이 벌어졌죠. 푸터 영역 사이즈를 보면은 요만큼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링크 아이콘, 이 안에 있는 투더 탑이라는 클래스로 부여해놨어요. 여기 투더 탑이라고 클래스 놨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걸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사이즈만 부여할 목적이었고요. 지금은 뭐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건 인라인 블록을 주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이즈만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배경 색깔은 연한 회색으로 주고요. 패딩과 글자 크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글자 색깔도 살짝 회색, 약간 진한 회색이에요. 글자 색깔도 살짝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아이콘들하고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마진 보통으로 좀 밀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아이콘이 글자랑 또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마진을 부여해서 글자를 좀 밀게요. CSS 잡으실 때 일단 색깔 잡고요. 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진 보통을 줘서 다른 애들을 밑으로 밀던지, 마진 레프트나 라이트를 줘서 좌우를 밀어내던지 해갖고 간격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시면 돼요. 자, 아이콘이 글자를 좀 밀어냈죠? 자, 그래서 명색이 버튼인데 마우스 올렸을 때 아무 효과도 없으면 좀 애매하니까요. 요 투더 탑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네, 이렇게요. 색깔이 조금 유치한 건 봐주세요. 제 한계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요 아이콘 리스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었습니다. 아직 새로 고침 안 했어요. 이 목록 정의 태그의 영역이 지금 요만큼이에요.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부여했기 때문에 글자들이 가운데 모여 있는 건데, 이 플렉스를 걸면은 li 태그들이 가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로 배치되면은 다 왼쪽으로 아이고. 아, 얘가 위치가 잘못 들어갔네요. 투더탑 안이 아니고, 그러면 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요 밑으로 가야죠. 자, 플렉스를 걸면은 얘네들이 전부 가로로 배치되는데, 그럼 그때는 왼쪽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때 가로 방향의 정렬을 선택하는 게 justify content였는데, 아까는 여기서 우리가 스페이스 between을 썼어요. 앞에 전 예제에서는요. 그럼 얘네가 전부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지죠. 근데 지금 하려는 거는 가운데로 몰려는 거예요. 싹 다. 센터입니다. 그럼 얘네가 가운데로 이렇게 몰립니다.
이 안에 있는 A 태그요. 글자 색깔 흰색, 디스플레이 블록, 폰트 사이즈 35. 일단 폰트 사이즈를 키웠으니까 커지겠죠, 좀. 그 다음에 이제 마진으로 간격을 띄워요. 그럼 서로 마진 값을 먹어서 이렇게 간격이 뛰겠죠. 배경 색깔을 제가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줬는데 요거 잠깐 색깔 뺄게요. 이렇게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꾼 이유가 디스플레이 블록이 없으면 플렉스라서 될 것 같기도 한데 상하가 안 먹죠.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는 패딩하고 마진에 대해서 상하를 안 먹어요. 인라인 요소는. 그러니까 상하, 마진이나 패딩을 주려면 블록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블록을 줘서 상하로 들어간 거고요. 자,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아까 처음에 흰색이었고 잠깐 안 보였었죠. 흰색이었고 지금 아이콘 안 보입니다. 배경 흰색이고 글자도 흰색이니까요. 근데 원래 우리가 배경 까만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주석으로 막아놓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했던 거는 이 느낌인 거죠. 자, 이 밑에 지금 카피라이트 있거든요. 어드레스 태그 글자 색깔이랑 글자 크기 맞춰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준비한 예제들이 그 메뉴가 그렇게 복잡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헤더부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예제들이 아닌데 실제로 포트폴리오 작업하실 때는 메뉴 같은 게 마우스 올리면 스크롤 내려오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헤더부터 작업이 사실은 제일 오래 걸려요. 항상. 특히 헤더 쪽. 메뉴 쪽에 CSS 잡는 게 작업이 사실은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를 작업하시건 간에 일단 항상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럼 안에는 일단 요거 다 업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되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 반에서 했었는지 아니면 제가 낮반에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헤더부터가 됐다 그러면은 그날은 작업 덮고 쉬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메인 페이지 더 해봐야 많이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헤더부터까지 완성되면은 그날은 쉬세요. 그 다음에 다음날부터 안에 내용을 채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남은 시간 실습하시고 완성되시면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